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가운데도 민생과 관계없는 장외에서의 말싸움 때문에 경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원도 국민도 염증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 존중을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정세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전은 이미 호남과 충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의 슬로건이시죠. 이어서 이낙연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하십니다. 그런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잘 준비된 리더십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함께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며칠 전 한 여학생의 말입니다. 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아야죠.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자를 배려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추미애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슬로건입니다. 계속해서 김두관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이 잘 사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저 김두관은 비장부터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출발한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용이 나는 시대를 끝내고 전국 어디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서울이 5개인 행복한 나라 강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소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민주당 경선이 우리 국민들께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를 좀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처럼 우리 정치도 민주당 경선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을 합니다가 슬로건이었죠. 끝으로 박용진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산 5억을 마련하는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가 넘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신망나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대와 희망을 약속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모두 30초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추미애 전 장관께서 1호로 지대개혁, 2호로 신세대 평화, 3호로 에코정치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지대개혁, 핵심은 뭔가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양극화 불평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불로소득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불로소득이 뭐 1년에 한 400조나 되니까 그 400조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특권층한테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OECD 평균 정도의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평균 OECD에서는 한 0.6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친다 하더라도 0.5 정도만 실효세율을 올려도 우리가 한 30조 정도의 이 과세 정상화를 통해서 세수 기반을 확충을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이제 0.17%, 뭐 0.155% 정도 되는 네. 그 토지 보유세, 뭐 저 종부세에 포함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0.5% 되면 최소한 3배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10억짜리 집에 살면 네. 1,000만 원이면 그죠? 1,000만 원이면 1%잖아요. 네. 한 그러면 500만 원이면 원이면 이제 월 한 뭐 50만 원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그 토지주택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장관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가는 세금만 3배 때린다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세금을 또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설계를 잘 하면은 또 현금으로도 또 돌려드릴 수도 있죠. 대체로 이 보유세와 이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유세가 부담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동산이 안정이 돼 있어요. 뭐 줍줍을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으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자꾸 탐욕으로 모으겠죠. 네. 만약에 부동산 거품이 내려가고 하면은 세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가액이 내려가니까 네. 가액 대비 세액이니까 저의 목적은 그런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빨리 조정을 해야지만 합리적 과세를 통해서 정상 과세를 통해서 해야지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2호 공약은 신세대 평화 네, 공약입니다. 이제 서울대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환학생 추진이에요. 네. 공약을 내놓으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단순히 군사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미중 간의 기술 표준을 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시장을 제패하느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것에 갈등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이 분단 구조에서 족쇄가 채워지면 안 되고 이 신세대로서 함께 AI, 5G 이런 세계 무대에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헤쳐나가라라는 그런 어떤 기회, 무대 이런 걸 넓혀주려고 하는 거죠. 네. 먼저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집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져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대규모 노후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 이익 독점, 투기 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습니다. 2. 가치성장 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들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1990년대 이후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집은 나중에 안 팔릴까 두려워 사기가 겁납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대출 완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다음 세대의 내 집 마련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치성장 주택 모델입니다. 1.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2.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3.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4.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5.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 가격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몽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 차익을 공유함으로 자산 축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 바로 가치성장 주택인 것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투기는 굳이 하기 싫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냐는 물음에 선진국 정사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입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 추구, 균형 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 등 그리고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 강국 신외교입니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 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 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해결을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 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 보유국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의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문화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께 맡겨놓을 겁니다. 정부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랫말이 있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렇습니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한 대전환, 김두관의 균형분군 국가 10대 공약으로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김두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균형 분권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의 균형 분권 국가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입니다. 오늘은 서울공화국 해체를 통한 균형 분권 국가 10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저 김두관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전과 정책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합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은 균형 분권 국가를 향한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2017년 이후 수도권 인구 증가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15% 상승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는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연령별 수도권 인구 이동에서 30대 이하 수도권으로 순유입은 10만 3천 명입니다. 반면 40대 이상에게는 1만 4천 명이 수도권에서 유출되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을 청년들이 몰렸다가 40대 이후 다시 비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수도권의 삶의 만족도는 비수도권보다 낮습니다. 촘촘한 수도권 도로망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소득은 전국의 5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매출 1,000억 벤처기업,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스마트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339개 대학 중에 34%인 116개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학 위기 속에서도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방은 소멸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공멸합니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은 균형 분권 국가 10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에 준하는 균형 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실질적으로 균형 분권 국가가 실현되도록 김두관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강력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도시를 전통의 강소도시로 회복시키고 수도권의 핵심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래 생태 문명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열 번째,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균형 분권 국가의 토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발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공화국은 해체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공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균형 분권 국가 10대 공약으로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가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 김두관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비록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경제 재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들의 피해입니다.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서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 때문에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 지옥 같은 모든 문제들은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자동으로 늘어서 경제가 선순환하던 그런 고도 성장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 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은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반발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불가피하게 좌절과 회피가 잉태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 시대의 대대적 산업 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 기업과 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초 및 첨단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이 가능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걸음만 앞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서는 공약 위반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조롱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 몇 명만 동원하면 그럴듯한 공약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면서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 처음 과일을 사 먹었다는 청년, 극저 신용 대출 덕분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덕분에 가게 문을 닫지 않게 됐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알바 청소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 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지나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들,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고 불안한 노후 때문에 고심하는 어르신들,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의 이야기, 이런 뉴스가 더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서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 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힘센 사람과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같은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서 실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 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세기를 열겠습니다.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 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 계획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권자를 대리한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고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책상이 아닌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시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겐 1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번엔 김두관 후보에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야죠. 만약 내가 당선된다면
여기 있는 5명의 경쟁 후보들 가운데 이 사람하고는 내가 국정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를 발탁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후보를 모시고 국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책임 총리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난 일들을 저 김두관이 아니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한상호 콤비가 될 것입니다. 정세균 후보를 대통령의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지혜와 경륜을 국정에너지로 삼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큰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진보개혁의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분입니다. 하반기 총리가 된다면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는 1인 경기가 아니라 집단 경기입니다. 팀 경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 또 지방행정에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김두관 후보님, 또 젊고 패기 있는 박용진 후보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대표님, 제가 모시던 분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이낙연 후보님 모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충남의 양승조 지사님도 함께 국정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원팀이 돼서 이기고 또 이긴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희망을 나누는 나라, 청년들이 기회 때문에 싸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번엔 박용진 후보입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저 말고 다른 5분의 후보자들 중에 누구를 모시든 제가 모시기에도 과분한 그런 분들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어느 분을 선택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저희 캠프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정책 검증에 날석에 비판을 해왔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한번 모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건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무슨 뭐 사생활 검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입장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허술함 이런 부분들은 비판하더라도 정치 변화와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은 아마 저하고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을 위한 의기투합을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정책 검증은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국정의 파트너로 누구를 꼽으시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정세균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총리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체장을 잘 해오셨죠. 경험을 쌓았고요. 또 추진력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일했거나 중앙정부에서 일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쌓는다든지 또 국제 외교 역량을 키운다든지 하면 정말 훌륭한 큰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재난지원금 문제로 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부분도 국회를 경험하거나 또 이 중앙정부를 경험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가 되면 꼭 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자리입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지혜와 역량을 다 빌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는 검찰 개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께는 균형 발전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는 행정 개혁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의뢰할까 합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께는 국정 전반의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최문순 강원지사님의 취직 육아 사회 책임제 그 좋은 정책을 제가 받고 있고 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충남지사님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제도 아주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의 미래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당의 더 많은 의원님들의 지혜를 더 구하겠습니다. 네. 자,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영화 링컨 보셨습니까? 팀 오브 라이벌스, 원제가 그건데요. 라이벌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얘기겠죠. 링컨 대통령은 경쟁자들을 내각에 다 포용을 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 원팀으로 그 당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제 폐지를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양극화 불평등, 그다음에 이 구조화된 분단, 평화의 위기죠.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정말 이 인류가 남긴 위기, 우리 똑같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이 다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저 추미애의 팀 오브 라이벌스와 같은 그런 포용의 리더십으로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